네, 안녕하세요. 댕기형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기업들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10월 23일 기준까지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온 기업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뭐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뭐 성향,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녹여져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또 누군가는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주식 투자는 뭐 어떤 성향을 가지든 결국엔 노동에 가깝다. 완전히 3D 노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이 하기 싫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기법 이제 딱딱 뭐 적용이 되는 뭐 그런 기법을 쫓아다니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노동만이 존재할 뿐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들을 꼭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하려고 분석하고 찾기보다는 나의 이제 이런 지적 자산을 좀 쌓아 올리면서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뭐 어떤 투자를 하든 또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뭐 분석 방법을 모른다면 저 댕기양자라는 놈은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구나. 나는 분석 방법을 잘 모르니까 쟤를 좀 따라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률은 15%, 또 뭐 단기순이익은 뭐 20%이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합하는 기업들 위주로요. 그래서 보시면 포스코 강판 매출액은 72% 증가, 영업이익은 900% 증가, 뭐 순이익은 865%가 증가하였다. 대단하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응급제에 관련된 기업인데 영업 매출액은 30% 증가, 영업이익은 62% 증가, 당기순이익은 49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기업인 하이로닉은 매출액은 뭐 69% 증가, 영업이익은 256% 증가, 순이익은 20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 하나하나씩 보시고 이건 왜 실적이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 그러면 2분기 실적도 증가를 했었나? 1분기 실적도 증가를 했었나? 그럼 주가는 어떤 상태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10개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9개 정도는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꼭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이게 어쩌다 시장이 소외가 돼서 주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약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고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주식시장의 자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에 이렇게 쏠리다 보면 그렇게 주가가 올랐어야 정상인데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 그러한 종목을 찾는 노력. 그러니까 거의 뭐 100개를 분석하면 뭐 90개 정도는 버리고 뭐 기업이 나빠서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0개 정도는 투자할 종목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상업 분석도 해보고 비즈니스 분석도 해보고 과거 실적은 어땠고 앞으로 실적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경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칠한 종목들을 보시면 하이로닉 이후에 해성 DS, 그 다음에 현대건설, 칩스앤미디어, 네이버,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포스코, 고영,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진, 파크 시스템즈 이렇게 이제 제가 빨간색 칠한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또 재밌는 사실이 이제 LG전자 이제 매출액이 22%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0%가 감소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3분기에 대선 충당금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VS 사업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약간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근데 이 VS 사업부가 이제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이제 기대된다. 뭐 그런 식으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이면서 최근에 그 가전을 글로벌 1등을 했더라고요. 진짜 와,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미운 오리 새끼였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신선 성장 동력으로 전장 사업부, 예, 그런 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뭐 가전도 1등인데 이쪽 이제 새로운 모멘텀도 발생을 하면서 투자가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 보니까 이제 목표 PBR을 1.5배로 잡았던데, 이 목표 PBR 1.5배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보시면, 과거 PBR 추이를 보시면 거의 최상단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2만 5천 원, 그리고 현재 PBR 1.4, 그리고 이게 2020년 PBR 1.3배, 그래서 이제 목표 PBR 1.5배로 잡으면 올해는 주가 상승 여력이 한 14% 정도 존재하고, 내년까지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35%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주가 17만 원을 목표로 보유를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기대 수익률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40% 50%의 상승 여력은 또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이게 목표 PBR을 낮게 잡은 것도 아니고 최상단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이 35%라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뭐 기대하는 뭐 그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뭐 당연히 LG전자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LG전자는 뭐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살펴본 것은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아니 대형주인데, 예, 이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이거 과연 LG전자가 3년 평균 성장률 48%가 나올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아마 계속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올 초만 해도 아마 현대차도 아마 성장률이 이 정도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성장률이 업계에서. 근데 이제 계속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목표 주가를 업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야 LG전자가 3년 동안 48% 성장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되겠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면서 이게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기업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일회성 비용이 하지만, 예, 계속 삐끗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제가 이제 여기 지금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만 PEG랑 3년 성장률, 그리고 2021년 추정 PER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 추정퍼가 80배예요. 예. 그리고 뭐 올해만 봤을 때는 뭐 주가가 뭐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갈수록 2022년 PE가 4.8배로 뭐 보통 1.5배 이상이면 고평가되는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그리고 하이로닉은 뭐 컨센서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분석을 당연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해성 GS 연평균 22%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2021년 추정 PR은 11.3배로
뭐 이렇게 막 고평가됐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죠. 그래서 업계에서 보니까 이 해성 GS를 목표 PR 15배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보시면 3년 PEG가 0.5배 수준으로 그렇게 주가가 기대하는 실적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기대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약간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아무튼 주가는 기대하는 실적 대비 주가 싸지 않다. 단순히 뭐 차트만 보고 아 올랐네, 많이 올랐네, 뭐 차트가 상단에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항상 실적과 비교를 해야 된다. 하나 머티리얼즈도 제가 좋아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연평균 26%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2021년 추정 PER도 14.3배 수준. 그리고 PEG도 보시면 주가가 비싼 축에는 속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고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실적보다는 업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현대 건설도 업황이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내년도에 계속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뭐 이거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칩셋미디어, 네이버가 실적이 좋게 나왔었나요? 예, 무난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네요. 근데 뭐 네이버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부각되는 종목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뭐 주가 싸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뭐 기업 자체는 좋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게 절대적인 PR 값만 보면은 낮은데 주가가 과연 저평가되어 있냐라고 보시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어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3년 성장률이 낮기 때문이죠. 네, 뭐 그렇고 이거 금융주 뭐 그렇고요. 최근에 뭐 금융주가 괜찮죠. 근데 주가가 별로 매력적인 것은 제 눈에는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증권주는 이제 넘어가고요. 금융주 넘어가고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경기 민감형 산업 주가 자체로는 굉장히 싸다. 이제 싼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스코 최근 실적 괜찮죠? 그리고 그러니까 포스코도 사실 실적보다는 지금 업황이 과연 앞으로 철강 업황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뭐 그걸 판단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고영 이제 반도체 이 고영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저평가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고평가 상태에서 실적이 또 좋아지고 주가가 또 오르면서 계속 고평가 영역으로 계속 주가 움직이다가 작년이나 재작년인가요? 뭐 실적이 이제 조금 꼬꾸라지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 보세요. 예, PR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부터 높았어요. 현재는 33배 수준. 그리고 이제 상하프로테크는 뭐 모멘텀이 굉장히 화려한 종목이죠. 뭐 2차 전지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고 성장률도 60%의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지금 2021년 추정퍼는 86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주가가 뭐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3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4배 수준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3년 PEG를 보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 주식을 뭐 2년 3년 보유했을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데 1.4배 수준으로 그렇게 밸류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이 거의 뭐 적정 주가 수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한진,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예, 파크 시스템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현재 PE 한 43배. 예, 그렇게 PR이 뭐랄까요, 좀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수준은 아닌데 성장률 자체가 워낙 높고 그리고 이 성장률에 대한 가시성이 뚜렷하다. 뭐 그렇게 보이는 종목인데요. 뭐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하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같이 한 2, 3개월 조정 받았네요. 네,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년 동안 보유를 했을 경우 가정했을 때 3년 P 0.7배 수준으로 뭐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쭉 이렇게 성장률을 이렇게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적으로 이제 자세히 뭐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포스코 간판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실적이. 예,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률 뭐 1%, 2%대 기록하다가 이번에 5%로 퀀텀 점프, 그리고 12.7%또 퀀텀 점프, 이번에도 또 퀀텀 점프를 하면서 연간 실적은 이렇고요.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올해는 이 정도가 예상이 된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을 판가에 전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강판은 역시 컬러 강판이죠. 컬러 강판 판매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뭐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뭐 향균 강판, 이게 위생이 좋다고 하네요. 향균 강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0.3 천톤이었는데 올해는 7천 톤의 판매량이 전망된다. 와, 대단하네요 이게. 예, 얼마나 이게 높아진 겁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위생에 대한 인식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향균 강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도 과연 이러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일시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최근에 뭐 골프 의류나 골프존 같은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코로나와 이제 좀 관련이 돼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과연 그런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도 사람들이 골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겠느냐. 또 뭐 자전거를 또 많이 탔다고 하는데 이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 있겠느냐. 코로나 이제 정상화 됐을 경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당장 지금 실적이 좋다고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이 실적이 피크아웃이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이것도 또 전기차가 붙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2분기 누적까지 뭐 매출액 35% 증가, 영업이익 750% 증가, 당기순이익 2200% 증가, 영업이익률 528% 증가, EPS는 2794% 증가. 이런 게 이제 폭발적인 턴 어라운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턴 어라운드를 미리 잡아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아니, 여기서 이게 확 좋아지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게 바로 이게 팍팍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오 해서 야, 이게 좋아졌네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PR을 보시면 뭐 3.5배 수준인데, 왜냐면 올해 주당 수준이 팍 오르잖아요. 그러면 PBR 3.5배라고 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PR 자체로만 그냥 보더라도.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투자자마다 판단이 좀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실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2021년 추정 PR이 3.5배인데, 야,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내년 내후년에도 철강업황 좋고 지금과 같은 순이익이 내년에도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고,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투자를 보류하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참 아름다운 실적 턴어라운드네요. 예. 두 번째 종목 하이로닉 보시면 이제 하이로닉 속해 있는 미용 의료기기 산업을 보시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나이 드시는 분들도 이 피부 미용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드는 분들도 관심이 생기고, 이제 계속 뭐 어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계속 점점 관심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누적돼서 이 성장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겠죠. 일단은 이 고령 인구에 대한 수요가 제일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아무리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관련 산업이 사양 산업이면 이게 그래프가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이로닉의 임직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실적이 증가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로닉의 실적도 임직원들이 이제 노력하면 증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 구조를 보면 낮은 부채 비율, 우량한 재무 구조,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미 3분기 실적이 작년 매출액을 넘어섰어요. 3분기 누적 실적이. 제가 이거 누적 실적을 가져왔죠. 예. 3분기 누적 실적이 143억인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죠? 예, 13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누적 실적이 작년도 매출액을 뛰어넘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4분기 실적 볼 것도 없죠. 예. 올해 실적은 무조건 작년보다 좋아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 근데 실적을 보시면 조금 영업이익률의 부침이 조금 심하네요. 예. 25%까지 갔다가 뭐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고 30%까지 갔다가 6.5%가 되고 조금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침 그리고 이 매출액에 대한 부침도 조금 심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기 누적 실적은 이미 2020년 실적과 조금 뛰어넘었죠. 그럼 이제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이로닉이 계속 옛날부터 조금 모니터링을 해왔던 이유가 아니 2019년, 2020년 EPS가 이게 높낮이가 다르잖아. 이거는 기업이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신호를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야? 이거 구조적으로 이거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기업은 PR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PBR로 보시면 5년 평균 PBR이 2.2배 수준이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2021년 추정 PBR은 1.8배 수준으로 5년 평균보다는 하단에 접근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지금 비싼 편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2분기 누적으로 보면 뭐 매출액은 그대로였지만 이익이 다 따블이 났네요. 이익이. 예.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이로닉이 속해 있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어떤 기업들이 있니? 이것도 살펴봐야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격인 종목이 클래시스, 그 다음에 루트로닉, 메리톡스, 슈젤, 파마 리서치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현재 밸류와 성장률을 살펴보면 잘 보세요. 3년 평균 성장률 대부분 20% 이상이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온 것 뿐이고요. 클래시스는 3년 24% 성장률이 기대되고 루트릭은 23%의 성장률, 휴젤은 27%의 성장률, 파마 리서치는 19%의 성장률을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21년 추정펀을 보시면 근데 클래시스는 31.4배. 네. 이제 클래시스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거는 프리미엄 한 30배는 줘야 된다. 순이익의 30배는 줘야 된다라고 이제 업계에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루트님 너는 뭐냐? 너는 왜 PER이 20배도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는 왜 클래시스나 성장률은 비슷한데 너는 왜 16.3배니?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휴젤도 적정 주가죠. 지금이 32.1배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하이로닉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 루트로닉이 밸류가 괜찮아 보인다. 그럼 이제 그래요? 그럼 루트로닉이 어떤 사업 비즈니스가 있고 뭐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 여기서 뭐 어떤 뭐 종목을 출원한다기보다는
댕기의 왕자의 이 생각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라. 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이거 한번 심층적으로 또 분석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제 3분기 잠정 실적을 일단 먼저 봤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하이로닉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로닉 분석을 해봤죠 지금. 네, 분석을 해보니까 실적이 뭐 3분기 아직 3분기 실적인데도 2020년 실적을 이미 넘어섰구나. 그러면 올해 실적은 작년도보다는 무조건 좋아지는 거구나.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떨까? 밸류에이션 2021년 추정 밸류에이션은 21배 수준이네. 그러면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PER은 얼마나 될까? 근데 지금 하이로닉은 PER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PBR로 보면 과거 5년 동안 PBR이 2.2배 수준이었네. 근데 지금 PBR이 1.8배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다른 기업은 뭐가 있을까 알아봤더니 클래시스, 루트로니, 메디톡스, 휴제,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있었구나. 그럼 이 기업들의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여기서 대장격 하는 기업은 무엇일까? 그 대장격 하는 기업이 현재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고 있지? 뭐 이런 거를 딱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 해성 DS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해성 DS. 네, 올해부터 이제 제가 계속 분기 실적이 좋아져서 관심 종목에는 계속 넣어뒀던 근데 투자를 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3분기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제 시설 투자도 공시를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 차량용 반도체 및 메모리용 반도체 전방 시장의 공급 부족 상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걸 제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두 다리 뻗고 자기가 조금 좀 어려운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은 계속 역대급으로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러한 상황.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영업이익은 124% 증가, 당기순이익은 172% 증가, 영업이익률은 56% 증가, EPS는 103% 증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22% 상해, 당기순이익은 34% 상해. 대단하네요. 예, 진짜 대단한 실적을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간 매출액을 보이는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업계에서는 해성GS 앞으로 3년 동안 22% 증가할 거야. 순이익이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 과거 PER을 보시면 평균이 12.2배 수준이었네요. 그리고 PBR은 1.4배 수준. 지금 현재 주가가 PBR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지만 PER로 보시면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까지 주가가 차트를 보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15.5배 목표 PER 15.5배로 잡은 이유는 업계에서 그렇게 주더라고요. 15.5배로. 그래서 15.5배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상승률은 아직 37%가 남아있고 내년도까지 보유하게 되면 약 75%의 기대 상승률이 남아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기대 수익률이 내년도까지 보유했을 때 75%면 아주 괜찮죠. 근데 이제 이 실적을 제가 약간 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그 확실성 그거를 제가 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투자는 보류를 했었는데 결국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이더라. 네,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3분기 담당 실적 계속 나오겠죠. 그런 기업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나 보시고 밸류에이션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친구들, 여기 친구들 아까 루트로닉 크래시스 한 것처럼 친구들 하이로닉 친구들 분석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그 중에서 또 추리는 겁니다. 또 뭐가 좋지? 실적에 뭔가 확실성이 크지? 이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거는 이거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뚜렷하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공부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